충남 예산에 가야 한 블랙 야크나 한국의 산하 같은 기관에서 100대 명산으로 꼽는 곳이죠. 그런데 과연 그 진짜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것은 단순한 감상평이 아닙니다. 실제 산행 기록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밀 산행 도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는 분명히 하죠. 저희 분석은 주관적인 경험을 최대한 배제했습니다. 오직 실제 GPS 기록과 자료만을 바탕으로 가장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 그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자, 브리핑은 총 5개의 섹션으로 진행됩니다. 데이터 브리핑으로 시작해서 상세 경로 분석, 정상부 리포트, 그리고 역사와 문화를 거쳐 전문가 총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데이터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산행의 핵심 수치부터 확인하시죠. 이번 분석 대상은 가야산 주차장 원점 회귀 코스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공식 거리는 9.5km인데 실제 기록된 거리는 10km라는 점이에요. 소요 시간, 최고 고도, 그리고 내비게이션에 찍고 갈 주소까지 산행 계획에 필요한 모든 핵심 정보가 이 표 하나에 다 들어 있습니다. 678m. 이게 바로 이번 산행의 최종 목표인 가야봉의 해발 고도입니다. 충남 서부 지역에서는 이 산이 사실상 대장인 셈이죠. 공식적인 종주 코스 거리는 9.5km입니다. 옥양봉, 성문봉, 가야봉을 모두 거치는 만큼 꽤 꾸준한 체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시간이에요. 보통 5시간 정도 걸린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 기록을 보니까 휴식 20분을 다 포함하고도 딱 4시간이 걸렸습니다. 무려 1시간이나 차이가 나죠? 이래서 데이터에 기반한 계획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죠. 상세 경로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제 기록에서 발견된 위험 요소와 주요 지점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보죠. 이 슬라이드 정말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산행 초반에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함정이거든요. 주차장에서 한 300m쯤 가면 임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무조건 직진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오른편 45도 방향으로 넓은 리본들이 막 달려 있다는 거예요. 무심코 저걸 따라가면 그냥 20분에서 30분 동안 엉뚱한 능선에서 헤매게 되는 겁니다. 시작부터 진이 빠지는 거죠. 전체 등반 과정은 크게 4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주차장에서 나와서 왼쪽으로 꺾으면 바로 들머리인 남년국묘가 보입니다. 둘째, 아까 말씀드린 그 경로 이탈 위험 구간을 지나 첫 번째 봉우리, 옥양봉으로 올라갑니다. 셋째, 이제부턴 능선길이에요. 사자바위 같은 멋진 바위를 보면서 성문봉까지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탁 트인 암릉 구간의 경치를 즐기면서 최종 목적지인 가야봉으로 향하는 거죠. 자, 그렇게 정상에 올랐을 때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요? 지금부터 가야봉 정상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야봉 정상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공간을 통신탑 같은 시설물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정상석은 그 옆 데크 위에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분들이 오히려 더 극적인 바위 경치를 자랑하는 성문봉을 실질적인 조망 명소로 꼽기도 합니다. 물론 가야봉에서도 날만 좋으면 저 멀리 서해까지 시원하게 보입니다. 가야산은 그냥 오르기만 하는 산이 아닙니다. 이 산에는요, 수백 년에 걸친 우리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이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산 이름부터가 예사롭지 않죠. 가야산. 이게 어디서 왔냐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인도의 부터가야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과거에는 상왕산이라고도 들렸는데 이건 역시 불교에서 유래한 명칭입니다. 그리고 이 산자락에선 정말 드라마틱한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1845년 흥선대원군이 명당을 차지하겠다며 천년고찰 가야사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자기 아버지 남연군의 묘를 그 자리에 옮기죠. 시간이 흘러 1868년엔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이 묘를 도굴하려다 실패하는 사건이 터지고요. 이 일로 조선의 쇄국 정책은 더 강해집니다. 이 모든 게 바로 이 가야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이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2대에 걸쳐 천자가 나올 명당. 이 직관의 예언 하나가, 그 야망 하나가 천년 묵은 사찰을 불태우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은 겁니다. 가야산 주변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박물관입니다. 백제의 미소로 너무나 유명한 서산 마의 열애삼존상, 한때 이 지역에서 가장 컸던 절터인 보원사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 중 하나를 가진 수덕사까지. 정말 엄청난 문화유산들이 이 산을 둘러싸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해볼 시간입니다. 최종 평가와 함께 실제 산행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드릴게요. 최종 브리핑입니다. 난이도는 중급. 9.5km를 완주하려면 꾸준한 체력이 필요하고요. 가장 조심해야 할 구간은 역시나 초반, 들머리에서 옥량봉 가는 길입니다. 길 잃기 딱 좋거든요.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매년 5월 15일까지는 가야봉에서 헬기장으로 내려가는 길이 산불 예방 때문에 통제됩니다. 계획 세우실 때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실제로 가실 분들을 위한 정보입니다. 내비게이션에 가야산 주차장 찍고 가시면 되고요. 주차장에 화장실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산에는 물 마실 곳이 전혀 없으니까 미리 꼭 챙겨 가셔야 합니다. 산행 후에는 근처 덕산 온천에 들러서 피로를 풀면 완벽하죠. 9.5km 완주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대안이 있거든요. 30분이면 다녀오는 아주 짧은 코스도 있고요. 6시간이 걸리는 일락산 연계 코스처럼 더 긴 도전도 가능합니다. 본인에게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늘 브리핑의 핵심,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선봉적인 산행은 감이 아니라 데이터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준비할 때 가장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상으로 충남 예산 가야산에 대한 데이터 기반 브리핑을 모두 마칩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네요. 여러분의 다음 100대 명산은 어디입니까?